우리 김세연 의원님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님도 당내 야당으로 많이 불리셨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신 내세워서 이른바 당론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주장을 하시다가 당 안에서 돌팔매도 많이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분은 당론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당에서 당론을 정하면 자기 소신하고는 상관없이 의원들이 그저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뭐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권에서 그 당론 정치는 어떻게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저는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 첫 발을 들이실 때 헌법을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한다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보통 정당들에서도 당론에 앞서서 자기 양심에 그것이 부합하지 않으면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뭐 당원이나 당규 수준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은 좀 반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당에 소속된 당원이기 이전에 헌법기관인 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역사와 또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또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그 결정을 한다면 당론이나 이런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당내 후배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초선으로 당선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세연 의원님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을까요? 제가 초선 때는 민본 21 활동을 하면서 네. 사실 저는 선배님들이 하시는 거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실무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소장파 모임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한나라당 소속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이렇게 수식어가 주로 붙었었는데요.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가 요즘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게, 그 앞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될 때 침묵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회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당이 바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서 의무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요. 아까 제가 뭐 자랑스럽게 할 일은 똑바로 하고 할 말은 제대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안에서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당론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른바 입법과 관련돼서 혹은 당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해서 치열한 토론,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치열한 토론을 보장하고 그 속에서 최대한 논의를 하되, 당론이 정해지면 이건 강제 당론이면 이제 같이 따르고 움직여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도 가보니까요, 영국에 제가 그때 노동당 쪽 의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법안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도 처리하는 법안이. 근데 거기에는 줄이 하나 있는 법안, 줄이 2개 있는 법안, 줄이 3개 있는 법안이 각각 다르다. 그 하나는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찬성해주는, 우리 의견 해주고, 2개는 뭐 그거보다 좀 세게, 3개는 만일에 3줄짜리 법안인데 안 따르면 회초리를 맞는, 이렇게 회초리를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원내 총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 오래된 민주정의 정치를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만 이견을 말도 못하게 하는 거,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저는 무겁게 얘기하면 김세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안에서 하나의 의견만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는 침묵한다. 왜 의견이 나오질 않고 의견도 안 나오고 이견도 나오지 않는 당이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도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쪽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고 좀 시끌벅적 토론도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그 당에 대한 기대를 더 갖게 하는 역할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초선 의원들이 괜히 내가 이 말 했다가 몰매 맞지 않아? 문자 폭탄 많이 왔다던데 뭐 이렇게 해서 괜히 걱정하지 마셔야. 문자 폭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건 뭐 늘 있는 일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개의치 않고 국민적 상식에서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선택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당론과 당심과 민심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소신은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원이나 지지자 그리고 국민과의 다른 목소리를 내면 안 되겠죠. 아마 이준석 최고위원은 워낙 다양한 지도부를 만나봐서 그 소신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어떻게 얼마나 민주적 방식을 구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적 토론 과정, 결정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대. 하지만 정말 당론이 채택돼서 일사불란하게 정당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될 때는 또 치열하게 관철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느냐의 문제지 정말 뭐 소신이 있냐 없냐, 뭐 당론과 위배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은 좀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 일사불란한 당론을 위해 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던 게 선거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사실 아까 이제 개개인이 소신에 따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지켜지지 않는 분위기라는 게 지금 정당의 문제인 것 같고. 이런 거잖아요. 결국 견제 장치들을 얼마나 잘 마련해 놓았느냐 이런 것인데 사실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과 결부된 사안인 경우에는 진짜 큰 싸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구조를 탈피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어 보이는 것이 참 절망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 됐기 때문에 당론이라는 것의 그 힘이라는 거는 바로 국론이 될 수 있을 정도의 힘입니다. 그 권한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저는 뭐 야당 입장에 지켜보겠지만은 그게 아마 이번 국회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어디 방송 이런 토론 자리에 나와서 제 생각을 설명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요. 법안과 관련된 그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설득하고 토론하는 것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할 게 제가 몇 번을 그러니까 당론을 정하는 과정이니까 특히 인터넷 은행법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를 전달하고 할 때 제 의총 때 그럴 때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나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냥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한다고 다 그거를 당론 법안으로 하는 순간 나는 거기 찬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총 때 뭐 나랑 의견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발언하실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의견 한번 나눠봅시다 해서 미리 준비해서 한 4-5명이 반대 토론을 나가니까 지도부가 당론 투표 표결을 한 2-3번 정도로 밀어붙이다가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의 의견을 이렇게 민주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건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초선이 자꾸 나서서 뭐 발언하는 게 얼마나 달갑겠습니까? 눈치도 보이죠.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 이 부분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만일에 침묵하거나 입을 다물거나 이렇게 외면하면 김세현 의원님 후회했던 것처럼 후회하고 나중에 몰아서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그때는 나서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히 결정 나면 따라야 되겠지만 그 되게 불안한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야 할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치열한 토론을 각오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여야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이랑 우리가 지금 논의하던 사안들은 어떤 소신에 의해 가지고 다수의 반대해 가지고 뭔가 실적을 내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초선 의원님이 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이슈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어두운 부분을 조명하는 그런 발굴 능력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님께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게 박용진 의원님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단독 드리블로 오버헤드킥으로 골 넣은 건이 있다면 유치원법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애초에 언제부터 관심 가지셨고 어쩌다 그렇게 공을 단독으로 잡으셨어요? 교육이 가서. 그러니까. 교육이 가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한 거 뭐냐면 교육이 가서 그거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기대한 능력치가 아닐까. 왜냐하면은 그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많은 로비도 들어올 것이고 그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 반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그 난전에서 공을 빼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드리블을 하고 있고 가다 보면은 몇 명 이렇게 태클도 걸고 하는 거 다 피해가지고 골을 넣어야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숙명이잖아요. 뭐 법 만들었다 자동 폐기되면 뭐 합니까? 결국 그 골 넣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부각이 안 되고 오히려 초선 의원님들한테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어라. 뭐 이런 양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싶어요. 뭐